안녕하십니까. 정복자입니다. 2주 전인가요? 예, 그 마이크 폼페이오가 대륙아주, 제 친구들이 좀 거기 좀 있는데, 아무튼 뭐 대륙아주에서 뭐 세미나 같은 걸 했더라고요. 그 대륙아주라고 그 로펌, 예, 거기서 그 선능력 있는데, 예, 테헤란로 옆에 거기 정치인들이 좀 많죠. 예, 나경원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김재원도 거기 있고, 대륙아주가 로펌 중에서 그 정치인들을 좀 많이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또 이상하게 마이크 폼페이오가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이제 국무장관하고 CIA 국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폼페이오가 요즘에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는 얘기가 김정은이가 이제 핵무기를 그러니까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시진핑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이제 북한을 뭐 당근을 줄 당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채찍도 뭐 이미 다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요즘 뭐 좀 항상 저희 연정구 우파 친구들이 항상 그런 관련된 기사를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많이 보내주는데, 저는 이제 그 폼페이오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폼페이오 기사마저 또 그냥 읽으면 안 되겠구나. 저만의 어떤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좀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이렇게 딱 들면서, 오늘 얘기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그 관련돼가지고 좀 생각했던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러니까 폼페이오는 이제 북한하고 중국은 한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폼페이오가 2기 트럼프 때 왜 국무장관이나 뭐 CIA 국장 이런 것들을 못하고, 전 국장이나 전 국무장관으로 돼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폼페이오 이제 북한은 남한을 이제 무력으로 이제 가지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그걸 지원하고 있다. 물론 그게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이죠. 그러니까 저희 우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바로는 북한은 반중으로 돌아섰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반중으로 돌아서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김정은이라는 정권이 중국에 있어서 과연 필요한 정권이냐, 그리고 북한이라는 존재가 과연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게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냐,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이 과연 중국에게 그렇게 이익이 될 것이냐를 보면은, 사실은 입장을 바꿔놓고 그냥 중국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중국이 북한을 저무리는데 핵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북한이 비핵화되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이제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마음을 먹는다는 거는 북한과 중국이 뭔가의 결전을 벌인다는 얘기야. 그건 뭐 전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금수 조치라든지, 또는 뭐 북한을 상당히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의 핵을 도모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도록 도와주진 않았을 거라고. 네. 북한이 핵을 가지도록 도와줬다면은 고난의 행군이 없었겠죠. 예, 중국이 그런 걸 도와줄 리가 없고, 미국이 우리를 안 도와줬던 것처럼. 근데 북한에게 있어서의 중국은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이제 김정은이라고 생각하면 북한에게 중국은 그야말로 그냥 침략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금은 웃고 있지만 언제든지 나를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회사로 따지면은 뭐 예를 들면 내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죠.
같은 임원이라도 예를 들면 뭐 내가 전무인데 바로 위에 부사장이 있어. 그럼 부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말을 잘 듣고 내가 예를 들면 아니 막 저기 우리 도진우가 지금 이제 백상무 바로 오른팔이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회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 도진우처럼 그냥 정말 차포 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도구만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지금 뭐 자기 핵무기 가지고 있고 본인들 뭐 저렇게 뭐 러시아에다가 파병 보내고 있고 막 그런 어떤 군대라고 그러면은 그게 과연 중국에 그렇게 도움이 되거나 그럴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과연 중국의 어떤 그 뭐 방향과 과연 맞을까? 물론 뭐 대한민국보다 맞다고 할 수도 있겠을까? 좀 그것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중국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북한이 중국 땅이 되는 거야. 그냥 흡수가 되는 거예요. 여차하면. 예, 그런 게 가장 좋고 지금 상황에서 특히 미국하고 지금 이제 적대 관계가 됐잖아요. 거의 준 적대 관계가 된 상황에서 중국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과연 반중이냐 친중이냐 네가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하고 좋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왜? 미국하고 친한데 굳이 뭐 북한이 나하고 친중인지 반중인지를 뭐 가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미국하고 친한데 이 미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막 북한 데리고 네가 너 나 친하냐 안 친하냐. 그러니까 부부가 예를 들면 막 서로 막 좋을 때는 자식들이 야, 너 엄마 좋아해 아빠 좋아해 안 물어보잖아. 부부 금술이 너무 좋은데 뭐하러 애들한테 그런 거 물어봐. 그렇잖아. 근데 부부가 막 안 좋아하지만 제일 먼저 하는 짓거리가 뭐야? 솔직히 애들한테 야 너 엄마 따라갈 거야 아빠 따라갈 거야 이거 묻잖아요. 왜? 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의 지혜를 생활에서 보자니까요. 자꾸 어렵게 뭐 딴 데서 보지 말고 삶의 지혜를 국제정치를 생활에서 보면 돼. 생활에서. 네. 어차피 국가라는 것도 한 우두머리 리더가 움직이는 거잖아. 사람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정본부장이 얘기하는 이런 인사이트도 큰 뭐 대기업 삼성이든 뭐 LG든 현대든 이것도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트럼프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중국 시진핑이 움직이는 거잖아.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사람이. 그럼 사람이 움직였다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이성적인 논리가 움직인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감정이 움직이는 거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막 삶을 사는 어떤 과정도 그렇게 논리적이에요? 하루하루가 다 감정적이잖아. 뭐 술 한 잔 먹는 것도 감정적이고 밥 한 끼 먹는 거, 메뉴 고르는 것까지도 다 감정적이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까지도 다 감정적이고 자식한테 얘기하는 거나 배우자한테 얘기하는 것도 다 감정적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논리적인 것도 별로 없어. 대부분. 6.25가 뭐 논리적이에요? 전쟁이? 진주만 공습이 논리적이냐고. 핵폭탄이 논리적이야? 다 아니잖아. 다 감정적이야. 막 분노에 차가지고 저주를 퍼부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예,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안 좋아. 그럼 북한이나 남한한테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야, 너 누구 편이야? 이거야, 이거. 너 누구 편이야? 그거 제일 물어보고 싶은데, 그나마 지금까지 뭐 헬맹이니 뭐니 했던 북한한테 더더욱 그게 더 강하게 들어가겠지. 반대로 얘기하면, 옛날엔 그렇게 헬맹이었기 때문에 더 서운한 것도 많겠죠. 북한이 그 서운함을 준 거야. 거기다가 지금 미국하고 되게 안 좋을 상황인데 거기다가 뭐까지 만들어 놨어? 핵무기까지 만들어 놓고 뭐 대포동이네 뭐네 화성이네 이런 거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좋을 때야 그런 거 걱정은 안 되는데 미국하고 안 좋으니까 갑자기 저 미사일이 저 새끼가 저거 지금 저 나한테 저거 쏠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별생각 다 들지 않겠어요? 아니, 저같이 이렇게 남한의 무지랭이도 북한 핵미사일이 왠지 미국이나 남한보다는 중국을 대항한다는 느낌이 더 드는 정도로, 아니, 이런 내피셜이라는 것도 그냥 내피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의 모든 상황을 좀 생각해 보고, 뉴스도 듣고,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중간 이상의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정도 생각을 한다는 거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인 방송은 뭐다? 그냥 뭐, 아무리 내피셜 방송이라도 나름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래도 한 20, 30% 정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그래도 오타쿠적인 생각을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중국이 원하는 방식이 전 딱 눈에 보입니다. 뭐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 시진핑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미국이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핵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자라고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얘기를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뭔 의도가 있긴 하겠지만, 첫째는 전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은 지금 중국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중국을 빨리 어떻게든 간에 깔아뭉개고 해체시키고 이런 걸 바라는 거지, 뭐 북한이 뭐 핵을 가지고 안 가지고 이건 지금 미국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야. 예. 북한 비핵화라는 것의 당사자는요, 중국하고 미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았을 때, 90년대 이럴 때 있죠. 예? 뭐 육자회담하고, 이 육자회담을 왜 했는지 아세요? 미국이 중국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친했기 때문에 육자회담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만약에 미국이 중국하고 안 친했으면 중국을 왜 집어넣겠어요, 거기다가? 응? 안 집어넣지. 예. 중국도 어느 정도는 북한의 어떤 그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자회담을 한 거라고요. 러시아든 뭐든 다 북한이 비핵화하는 걸 원치 않았단 말이야. 주변에 어떤 강국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기를 원치 않았단 얘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북한이 뭐 그냥 굶어 죽는 상황까지 가면서 결국 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건 중국의 의지하고도 반하는 거고 러시아의 의지하고도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하고 만약에 어떤 연유에 의해서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할 리도 없어요, 솔직히. 트럼프가 얘기하잖아. 지금 북한 핵무기 있는 걸로 그냥 가정할 수도 있다고. 왜 그러겠어요? 북한 핵무기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핵무기가 지금 당면과제가 아니란 얘기지. 왜? 뭐 러시아를 잡는데 북한 핵무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비록 그게 도움이 당장은 안 되더라도 당장 그게 나한테 미국한테 도움이 뭐 그렇게 해가 되는 느낌도 안 드는 거지. 그냥 이걸 안건을 놓고 있을 필요도 없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하고 뭐 이렇게 모여서, 물론 이제 그 외무장관들끼리 모여서는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얘기했지만, 트럼프하고 이재명하고 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 근데 이 중국은 요번에 이제 의제로 올라왔잖아요. 트럼프하고 그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중국은 이 북한 비핵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주한미군을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네? 주한미군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중국 시진핑이 야, 나 비핵화 시켜줄 테니까 너 남한에 있는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있는 건 미군 철수시켜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정말 북한 협상을 하고 싶다, 북한의 핵무기를 정말 없애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면 중국은 그걸 기다렸다가 딱 그 낚싯바늘 딱 끌어올리는 거야, 미국을. 그러면서 미국의 대통령 중에 누군가가 난 북한 비핵화가 급선무야 라고 했을 때 중국이 덥석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줄 테니까 네가 그 남한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냐면 바이든한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고 바이든이 됐다 그러면요, 바이든은 북한을 무조건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북한을 반중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야. 대단한 리더예요. 근데 바이든은 북한을 그냥 반중으로 만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과 협공을 해가지고 반중이 될 수 있는 국가를 협공을 해서 비핵화를 유도한 다음에 대신 중국의 게임에 넘어가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미국 민주당이 약간 헷갈린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중국이 물론 적국인 적국인데 북한 비핵화라는 것을 우선순위로 둠으로써 남한에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어떤 그런 생각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바로 어떻게 보면 미국 민주당이라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지금 트럼프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걸 인정하자라고 지금 가는 방향이야,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걸 지금 우리 이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는 지금 북한이 그냥 핵 가지는 걸 인정하고 남한도 그냥 핵 가지는 분위기로 가자, 이 개념이야, 사실을. 왜? 남한이니 북한이니 핵 하나씩 갖고 있으면 누구한테 좋다? 결국은 중국, 아빠가 낸 최고라 이거지.
그냥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남한의 핵 하나 받고 북한은 이미 핵이 있고 남한의 핵 하나 박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핵을 인정해주는 그 명분이 뭐다? 북한 핵이야. 근데 북한 핵을 없애면 안 되지.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핵이 있어야 남한의 핵무기를 만들어주는 건데. 근데 물론 이 얘기를 미국이 핵확산에 대한 어떤 핵확산 방지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미국이 남한의 핵을 만들어줄 수 있냐는 그런 반론을 지금 쓰려고 그랬잖아요, 댓글로. 이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는 뭐냐면 이거야. 어차피 못하는 거. 어차피 북한 핵 비핵화 못하는 거. 또 비핵화 안 해도 되는 거라.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러면 중국이 더 우선순위라 그러면은 일단은 남한의 핵무기를 조건부로 달자. 뭐다? 북한이 비핵화 되면 남한의 핵무기는 없애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되면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질 때까지만 남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협정을 맺는 걸로 해서 핵무기를 박아넣어 버리는 거예요. 핵무기를 박아넣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진핑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미국이 자기가 스스로 와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남한의 주한미군을 빼고 그리고 중국 비핵화는 중국이 힘써 주겠다는 뉘앙스만 미치고 실제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보다는 트럼프 얘기는 뭐냐면 북한 핵무기는 어차피 우리가 못 내려. 중국도 못 내리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북한 핵은 어차피 중국 봉쇄인 것도 있어. 그리고 남한 핵은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이지만 그 또한 어떻게 핵잠수함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북한을 제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택도 없다 이 얘기야. 트럼프의 생각은 뭐냐면 주한미군은 택도 없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철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한미군 주둔비를 내놓으라 하는 이유는 철수할 때를 뭐하러 돈 내놓으라 그래? 철수 안 하려니까 돈을 내놓으라 그러는 거지. 응? 철수 안 하려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거야. 예.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개념.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달라는 얘기는 계속 우리가 이런 관계를 유지하자. 우리가 지금 저기 봉산 정권 애들, 공산주의자들을 중국을 압박하려면 우리가 돈을 좀 걷어 모아야 돼. 형님이 돈 너무 많이 쓰고 있어. 얘를 좀 내. 이 얘기야. 한마디로 우리 같이 중국을 치자 이 얘기지. 너희들하고 의절하자는 개념이 아니야. 왜 이런 설명도 안 해주냐는 얘기지. 다른 언론들은. 트럼프의 관세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국을 봉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돈이 많이 든다. 근데 어쨌든 간에 형님이 잘 돼야 너희들도 잘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 일단 살아야 일본도 살고 한국도 사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인가. 너무 이렇게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물론 돈이 힘들지. 돈이 힘드는데 결국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완화시킨 것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원래의 노림수, 시진핑의 노림수는 사실은 북한 비핵화와 남한의 주한미군 철수를 원래 맞바꾸려고 했다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관리들도 분명히 있어.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주한미군이 제일 싫어 지금 중국은. 그리고 박정희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했던 게 누구다? 중국이에요. 네. 이 한반도에 미군이 없어지길 바라는 게 중국이야. 한반도에 미군이 없어지는 게 중국의 가장 소원이야. 예. 북한 비핵화보다 그게 더 소원이라고. 북한 비핵화는 본인들이 언제든지 다 없애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애들은.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를 빌미로 남한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그 부분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바꾸려고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안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트럼프 다음에 또 어떤 정권이든 항상 그거를 중국은 아마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너무 솔직히 물론 겉으로는 비핵화 한다고 그래야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을 포기하는 그런 미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폼페이오 기사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절대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남한에 주둔되어 있는 평택기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그것도 지금 북한도 그걸 원하다잖아요. 북한도 지금 주한미군을 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그런 미친 짓 그건 북한도 죽이고 남한도 죽이는 거야. 정말 북한 비핵화 시키고 남한 주한미군 철수하잖아요. 이거 그냥 우리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다 중국한테 넘어가는 그런 아주 최악의 악수.
그 최악의 악수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오늘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부장이 말한다, 시대를 말한다, 금융을 말한다.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꼭 구매하셔가지고 19,700원, 세권에다 영업책까지 덤으로 주잖아요. 예, 이건 한 달까지만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청년님 유료 구독 6,600원짜리 가입하셔서 도움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